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인류과정 7주차 진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투자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보시면 3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속이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총 10억입니다. 10억을 통해서 임대용선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2억 이 자체는 기대되는 수익이지요. 다만 기대될 뿐이지 반드시 달성되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더라. 결국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험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미래의 불확실성, 여기에서 연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튼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다 할 수 있겠죠. 자,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이 기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시그마 이렇게 읽는 겁니다. 시그마 이렇게 있고 쓰실 때는 이렇게 좀 돌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정 안 써지면 그냥 6 쓰세요. 6 쓰고 읽을 때만큼은 6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 시그마.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그마의 제곱이 있죠.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 자체가 없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만 남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 시그마다라는 겁니다. 분산 표준 편차 이 자체가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이는 뭘 측정하는 방법입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에선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임대업을 한다 했으니까 그럼 임대업 이 자체도 어때? 하나의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사업 그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위험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내가 이와 같은 임대용선을 취득해서 위해서 임대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 나름대로 내 임대업을 썼을 때 시장의 수요 공성을 예측해 보겠지요.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과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수요 공급 상황이 변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나오면 시장에 뭘 생각하면 되죠? 수요 공급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내가 이 같은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나 나름대로 임대업을 했을 때 이제 영업 경비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예상을 해보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보다도 역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 경비 과다. 이로 인해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걸 뭐라 합니까?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즉 부동성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부터 연유되는 게 바로 위치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이 임대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데 느닷없이 이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예, 자, 환경이 변했다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환경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환경에서 상대적 위치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예상보다도 임대가 더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곳으로 옮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동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A처럼 환경이 변하면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변하더라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성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사업상 위험, 즉 경영 위험에도 세 가지가 있다. 뭐였습니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상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는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뭡니까? 시장 위험이 되겠지요. 다음 영업 경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 기대는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뭡니까? 운영 위험이다. 다음 환경이 변하면 상대적 위치가 변하죠. 부동산이나 특성도 연유되는 위험이 바로 뭡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적 위험이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타인 자본을 활용합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다 보면 내가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겠고 이자도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만약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없다할 수 있겠지요. 결국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그 뜻을 얻게 되는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떻습니까?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이다. 자, 이는 줄여서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 할 때 법적 환경이도 여러 가지 있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제도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걸 우리가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자율 위험에서는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더라는 점,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해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합시다. 자,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물가는 더 상승하겠죠. 자, 인플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심해져서 물가는 그만큼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다른 조건이 일자다면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된다. 실질 소득이 감소.